가지의 차이를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신 또 변호사님께서 아무래도 그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주시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 상가 재건축을 위한 재건축 조합 설립 절차에 대해서 또 변호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에 있어서의 이 재건축 조합은 임의단체예요. 임의단체란 말은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는 달리 어떤 관에서 임가하는 절차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임의단체이다 보니까 거기에 구성원이 몇 명이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이 단체를 만들되 다만 필요한 게 있죠. 정관, 이 정관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원 구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임원 구성을 통한 창립총회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창립총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서 보통은 고유번호증이죠. 관할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이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비로소 어떤 단체가 설립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임의단체가 설립되면 비로소 이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의단체 설립하는데 가장 제가 자문을 많이 해드린 부분이 바로 정관 작성이에요. 이 재건축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설계하고 이걸 전제로 이 지역, 이 사업구역 내에 가장 적합한 정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이런 재건축 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 설립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에게 자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또 궁금증도 한번 해소해 볼까요? 네, 제가 또 이제 일반인으로서 저기서 가장 일반인스러운 얼굴이지 않습니까? 가장 일반인 제가 또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든 설립할 수 있다, 누구든 이 조의와 합의나 임의단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나도 조합장이 되고 싶고 나도 되고 싶고 서로 막 그 한 건물 안에서도 그렇죠. 서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도 저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일로 다툼으로 인해서 뭐 변호사님을 찾아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있었습니다. 있어요. 잠실에서 있었던 상가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상가 재건축 위원회 또는 상가 재건축 조합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이분들이 재건축 결의를 받는 게 실패하니까 네.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라고 해서 새로운 분이 또 임의단체를 그 안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네. 하지만 상가 재건축에 있어서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우주소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단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재건축 조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누가 먼저 재건축 결의 받느냐가 핵심이에요. 아까 80%를 그렇죠. 누가 먼저 채우느냐고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80% 채운 그 재건축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근데 예를 들자면 관계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사람도 해달라니까 그럼 써주지 뭐 써주고 이쪽 사람이 또 해달라 그러면 나도 써줄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쪽 다 80%를 어떻게 채워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재건축 결의라는 것 자체에서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어떤 결의가 어떤 사람이 A 조합에도 해주고 B 조합에도 해준 거잖아요. 네네. 그럼 두 경우에 모두 결의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 경우에 어떤 게 유효한지에 대해서 판례가 있어요. 일단은 둘 다 유효하다고 보는 판례는 없어요. 판례는 둘 다 무효다라는 판례가 있거나 아니면 뒤에 작성된 게 유효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먼저 작성된 게 아니라 뒤에 작성. 그렇죠. 뒤에 작성된 것은 먼저 작성된 것에 대한 첨예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로 뒤에 작성된 게 유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는 갑자기 그렇죠. 열심히 80%를 채웠는데 그냥 어느 순간 무효가 되어 있는 그렇죠. 경우가 있을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 주체가 됐을 때 뭐 혜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혜택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없죠.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자금도 보조해주고 하는데요. 일반 상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혜택을 받으면 형사 문제가 되죠. 업무상 배임이 되거나 업무상 횡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욕심 없고 이런 분들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른 생각 가지시고 사업 주체가 되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공사나 또는 시행사로부터 뒷돌 맞는다. 이런 것 때문에 분쟁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부종식 변호사의 상가 오피스텔 114 첫 번째 시간으로 많은 개념들과 또 절차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었지만 오늘도 정말 또 유익한 정보와 알기 쉬운 설명으로 함께해 주셔서 부종식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정 PD님의 이런 일반인이지만 또 핵심을 찌르는 질문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정 PD님은? 저는 뭐 그동안 칙칙한 변호사님과 하다가 오늘 이렇게 현아우서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희는 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환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또 힘을 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부종식 변호사의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114 그 첫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또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